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 박쌤입니다. 열정 박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쓰기생활. 이번 시간에는 간용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간용 표현을 알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간용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안내합니다. 활동 1로 간용 표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2로 간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3으로 간용어와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4로 표현의 뜻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5번째 활동으로 간용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6번째 활동으로 간용 표현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간용 표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혀져 사용되는 표현을 말합니다. 간용 표현의 종류에는 속담, 간용어 등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등은 간용 표현입니다. 간용 표현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전하고 싶은 말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간용어와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용어란 2개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져 그 낱말의 의미만으로도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말합니다. 속담이란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교훈과 풍자,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한 뜻을 담고 있는 간용어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간용 표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이 식다는 재미나 의욕이 없어지다를 말합니다. 간 떨어지다, 매우 놀란 마음과 상황을 뜻합니다. 손이 크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는 뜻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다, 날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체험학습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날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에서 사용을 많이 한답니다. 천하를 얻은 뜻, 매우 좋고 기쁘며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는 매우 짧은 순간을 뜻합니다. 금이 가다,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나빠짐을 우리는 금이 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막을 열다, 공연, 행사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어떤 일에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라는 뜻을 말합니다. 발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고 활동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발벗고 나서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뜻합니다. 발이 길다,
먹을 복이 많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팔을 걷어붙이다. 일에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를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모으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맞대다.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건요. 이를 의논하기 위해 서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물쓰듯. 물건, 돈 따위를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애간장이 타다.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 속이 타다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2번. 하루에 12번 하려면 매우 자주 그 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 관용 표현 다음 속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치다. 어렵거나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배치장도 맞대면 낫다. 정말 가벼운 종이도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말하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으로 표현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표현의 뜻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론하려는 표현의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표현에 쓰이는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활동으로 관용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표현으로 생각하여 말하기입니다. 첫째, 말하여야 하는 상황과 말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둘째, 상황에 어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관용 표현을 찾습니다. 셋째, 상황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넣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생각 말하기입니다. 관용 표현을 먼저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듣는 이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관용 표현을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뒤에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관용 표현을 이번 시간에 많이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표현, 첫 번째 관용 표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 말은 매우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양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집 애완동물이다. 매우 귀여운 우리 집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보는 눈이 있다. 사물이나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관용 표현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건을 사자 가게 주인이 나보고 보는 눈이 있다고 하셨다.
손가락에 꼽히다는 어떤 단체나 무리에서 특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짧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길동이는 리코더 실력이 반해서 손가락에 꼽힌다 라고 할 때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손가락에 꼽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집중하여 듣다라는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라고 우리가 집중하여 듣는다는 표현을 귀를 기울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발벗고 나서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발벗고 나서다로 어떤 짧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엄마는 내일에 언제나 발벗고 나서신다 라고 짧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랍니다. 선생님도 금방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을 발벗고 나서다는 간용 표현으로 사용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간용 표현들을 다른 글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박이 말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